메시지가 흐르지 않으면 세상은 멈춘다. 한 줄의 메시지가 제국을 구했고 한 통의 편지가 가족을 이었으며 한 개의 소포가 산업을 바꿨습니다. 우편제도의 변천사, 봉수에서 드론까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서 사기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 중국 주나라. 유황이 봉화를 올리자 제후들이 군사를 이끌고 달려왔다. 국경은 넓었고 적의 침입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해결책은 불이었습니다. 산꼭대기마다 봉화대를 세우고 적이 나타나면 불을 피워 다음 봉화대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나의 불꽃이 산등성이를 타고 번지며 단 몇 시간 만에 수백 킬로미터를 넘어 황궁에 도달했습니다. 빛은 말보다 빨랐고 산맥보다 높이 도달했다. 하지만 날씨가 흐리면 신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할 수 있는 정보는 위급함이라는 단순한 메시지뿐이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다리우스 1세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빛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메시지를 나르면 어떨까? 그가 만든 역참제도를 로얄 로드라 불렀습니다. 도로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역참을 세우고 말을 교체하며 메시지를 이어달렸습니다. 2700km를 단 7일 만에.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이 시스템을 따라했습니다. 크루스스 푸블리쿠스. 제국 전역의 도로와 역참을 연결하며 황제의 명령이 변방까지 전달되도록 했죠. 제국은 도로 위에서 유지되고 역참 위에서 통치된다. 하지만 때로는 제도도 체계도 없이 오직 한 사람의 발로만 역사가 전달될 때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490년 아테네와 페르시아 대군이 마라톤 평원에서 맞붙었습니다. 아테네는 기적처럼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전령 페이디피데스가 임무를 받았습니다. 아테네로 달려가 승리 소식을 전하라. 약 40km. 그는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갑옷을 벗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아테네 성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단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 아테네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 사람의 다리가 제국을 막았고 오늘날 마라톤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와 로마의 역참제도, 그 위대한 시스템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직 권력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평민은 편지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14세기 조선에서는 중국의 봉수제도를 계승하면서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습니다. 부산에서 한양까지 단 12시간. 하지만 여전히 이 시스템은 국가 비상통신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편지를 보낼 수 없었죠.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1840년 영국에서는 교육자였던 로울랜드 힐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편 요금을 거리가 아니라 무게로 책정하고 누구나 1페니만 내면 편지를 보낼 수 있게 합시다. 당시 우편 요금은 거리에 따라 천차만별이었고 받는 사람이 돈을 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편지를 받을 수조차 없었죠. 힐의 제안은 혁명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우표인 페니 블랙이 탄생했습니다. 누구나 1페니로 영국 전역에 편지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우편물이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멀리 떨어진 가족과 일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더 이상 왕의 명령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안부였고 이민자의 마지막 연결고리였습니다. 1페니가 세상을 연결했습니다. 1860년 미국에서는 포니 익스프레스가 탄생했습니다. 말과 사람을 교체하며 밤낮 없이 달린 이 시스템은 미주리에서 캘리포니아까지 1966마일 약 3165km를 10일 만에 주파했습니다. 서부 개척시대 말 위에서 펼쳐진 배송의 서사시였습니다. 포니 익스프레스는 누구라도 어디든지라는 미국의 물류 정신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철도가 등장하며 우편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1918년 미국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군용 비행기들이 남아돌았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 비행기로 편지를 나를 수 있지 않을까? 같은 해 뉴욕 워싱턴 단거리 노선으로 항공우편이 시작되었습니다. 1920년에는 드디어 대륙 횡단에 성공했습니다.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기차로는 일주일이 걸렸지만 비행기는 72시간 단 3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대륙이 3일 만에 연결된다는 사실은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하늘이 열리자 세상의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1973년 미국 멤피스에서는 프레드릭 스미스가 기존 우편 시스템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왜 소포는 이렇게 느린 걸까? 왜 추적할 수 없을까? 그는 페덱스를 설립하며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오버나잇 딜리버리, 이길 배송. 모든 소포를 멤피스 허브로 모은 뒤 밤새 분류해 다음날 아침 전국으로 배송. 사람들은 의심했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어제 보낸 소포가 오늘 도착한다. 택배는 쇼핑의 마지막 1마일을 완성했습니다. 2016년 르완다에서는 짚라인 드론이 산악지대 병원에 혈액과 백신을 배송하며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없어도 드론은 날아갑니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는 한강 상공에서 드론 택시 시험 비행이 성공했습니다. 2023년에는 세종시에서 드론 배송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도심항공교통 UAM 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새들만의 영역이 아니다. 기원전 8세기 봉수에서 현재의 드론 배송까지 우편 제도는 단순히 편지를 배달하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명의 신경망이었고 세상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이었습니다. 그 흐름이 없었다면 제국은 무너졌을 것이고 도시는 고립되었을 것이며 사랑은 말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편은 흘렀고 세상은 연결되었습니다. 메시지가 흐르는 곳에 문명이 자란다. 그리고 지금도 드론은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철로 위에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대륙을 가로지르는 철로가 깔리며 도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산업이 재편되었으며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철도의 황금기, 대륙 횡단 철도의 물류 영향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